오늘도 파이팅 넘치게 활기차게 데꾸라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라된다. 데꾸라! 들어갈게요. 아니 이게 지금 컨디션 안 좋으신데 오늘 파이팅 넘치시네요. 감기 끼고 나왔다고 그러는데 에너지 넘치시네. 뭘 자꾸 이게 감기 걸린지 모르겠네. 예? 몸이 약해지긴 약해졌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잘 먹더니. 마음 아파요. 한 살 더 먹고 감기 걸리고. 너랑 나랑 몇 살 차이 난다고 무슨. 그나저나 우리 데꾸라가 앞뒤가 바꾸자. 이거 지금 뭐 데꾸라 말고 사구라로 사구라. 사랑의 카운셀러 사구라. 이게 지금 뭐 그냥 뭐야 이거 바뀌어버렸어 이거 지금. 굉장히 제가 그 해석을 예. 좀 이렇게 그냥 논리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해가 됩니다. 장순아의 연애 상담도 사랑의 카운셀러가 지금 더 괜찮죠? 반응이 좋아가지고 또 그게 시기하는 것 같다. 지금 굉장히 그 연애 상담 그 질문도 네. 올려주세요. 그것도 이제 올려주시면 돼요. 우리 이제 밑에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그 연애에 관련된 질문들 네. 요거 올려주시면 또 장순아가 풀어주십니다. 제가.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 시작하자마자 많이 기대하고 계시니까 장순아의 연애 상담소 사랑의 카운셀러야. 지금 타이밍 좋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갈게요. 요 타이밍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지난주에 장순아가 너무 약했다. 질문이 너무 약했다. 지난주에 뭐였죠? 소개팅 관련된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좀 어려운 것들 제가 찾아서 네. 여자친구랑 1년 만났는데 저랑 사귀기 전부터 남자친구가 있었고 저랑 사귀고 난 뒤 3개월을 더 만났습니다. 네. 거짓말을 한 것을 들키고 저에게 더 잘해줍니다. 신뢰는 깨졌지만 아직 서로 많이 좋아합니다. 이 관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3개월간 그러면 양다리를 걸친 거 아니에요, 여자분이. 그렇죠. 사귀기 네. 전부터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네. 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본인이랑 이제 1대1로 사귀는데 걸린 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약간 거짓말한 거지. 괘씸하죠. 괘씸합니다. 괘씸한데 현재는 두 분이 뭐 좋아하고 사랑한다며. 네. 그럼 거기서 뭘 답이 있어요? 근데 신뢰가 좀 깨졌는데. 네? 괜찮습니다. 신뢰요? 신뢰가 좀 깨졌는데. 깨지면 붙이면 되지. 근데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서로 좋아한다며. 네, 지금 유지하고, 잘 유지하고 계시네. 거짓말 들켜서 더 잘한다고, 더 잘하고 있대요. 지금 네. 자기한테 잘한다고 하는데. 사실 연애 안 해본 여자가 어디 있고, 연애 안 해본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뭐 3개월간 양다리? 그거 사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저는 그냥 과거는 그냥 추억이고, 그리고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해줘라. 네. 모든 걸 잊어버려라. 지금 잘 사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그 부분 때문에 더 잘해주고 있다며요. 맞아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잘해줄 거란 말이에요. 네. 잘해주는 거 계속 받으세요. 잘해주고 일단 좀 받고. 아니다 싶으면은. 아니다 싶으면 아니야. 아니야, 지금 서로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아, 지금 괜찮아. 네. 알겠습니다. 네. 현대사랑을 유지해 나가라. 알겠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문인데. 있어? 또 있어요. 그래? 자, 저희는 4년차 동거 중입니다. 싸울 일이. 4년차 동거? 예, 싸울 일이 많죠. 근데 싸울 때마다 여친은 자기 집에서 짐 싸서 나가라고 합니다. 저는 나가고도 싶죠. 본가도 있고. 하지만 여자친구 걱정 때문에 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지에 올라와서 약속을 했죠. 이제 낯선 동네에서 아무리 네. 싸워도 짐 싸서 나가라는 하지 말고, 알아서 약속을 해놓고, 이제 싸우면 짐 싸고 나가라고 하니까 정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혼자 놔두고 가는 게 좀 미안한데요. 과연 싸울 때마다 짐 나가라고 하는 여자친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 나가면 안 되고요. 안 됩니까? 나가면 안 되고. 그리고 이거는, 전적으로 저는 여자분한테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고쳐야 왜냐면 지금 보니까 타지에서 같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4년째 동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싸움을 하다 보면 네. 진짜 그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장순아도 그런 게 있죠. 우리 진선미 여사는 있어요. 그런 저도 있고 있는데 그게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21년 살다 보니까 그렇구나. 조금씩 줄어들어서 지금 사실 거의 그렇게 하진 않는데 네. 이게 나가라고 이제 그 남자분께 이야기하는 싸울 때마다 나가라고 이것만은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잘못이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대화를 통해서 이 대화면 전부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이거는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여자분한테 잘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나가라고 해서 또 나가면 안 되죠. 나가면 안 된다. 나가면 안 되죠. 끝까지 버텨야 된다. 예, 갈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4년이라는 또 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사그라들고 또 잘해주게 됩니다. 분명히 양쪽 모두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예, 시간이 또 필요하고 그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시 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그래서 남자는 나가지 말고 버텨라. 그리고 여자는
여자분은 싸우더라도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이야, 이거 무슨 사랑과 전쟁의 그 신구 선생님 같았어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저 지금 멋진 해답을 제시해 주셨는데, 예, 장사의 연애 상담소, 네. 사랑의 카운슬러는 계속 다음 주도 이어지겠습니다. 자,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손S님께서 고우석 선수가 평균 구속 153을 던지는 강속구 투수인 것에 비해 익스텐션이 짧아서 타자들이 느낄 때 체감 구속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아, 네, 질문이시네요. 이 문제를 맞아요. 해결하지 못하면 메이저리그에서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장사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익스텐션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팔을 쭉 끌고 나오는데 이거는 신장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이 길게 되면 다리가 길기 때문에 네. 이게 익스텐션이 더 길죠? 길게 끌고 나오거든요. 쭉쭉 나가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타자 더 앞으로 가서 던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고우석 선수가 이게 키가 크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확한 지적이세요. 아, 네. 정확합니까? 그러니까 익스텐션이 짧으면 타자가 똑같은 150이라고 해도 느끼는 체감 속도는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 건데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또 익스텐션이 또 앞쪽으로 나온다고 해서 뭐 메이저리그 뭐 다 통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고우석 선수는 최근 몇 년간 제구가 굉장히 좋아졌고 이 슬라이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네네. 예전에 130km 했는데 최근에는 141, 2, 뭐 3, 4, 5까지도 나오거든요. 이 슬라이더의 어떤 그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익스텐션 짧은 거를 이 슬라이더의 구속, 슬라이더의 어떤 그 정교함 이런 거로 저는 커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 우리님께서 질문하셨네. 요즘 대형 FA나 BFA 단연 계약이 대형 계약이 많은데요. 예전에는 한 해 연봉 몰아주는 게 가능했지만 예전이 아니죠. 작년이죠. 작년까지. 2022년. 네. 샐러리 캡이 시행되기 전. 네. 올해부터 셀러리 캡 시행하고는 FA 연봉이 평균으로 계산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맞나요? 자, 어디에서는 분할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고 헷갈리는데요. 분할 지급을 해도 네. 분할 지급이라는 게 이게 만약에 뭐 제가 저번에 그 디퍼 계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디퍼 계약. 디퍼 계약.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몇 년 동안 그 금액을 나눠서 받는 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는 굉장히 흔한 계약입니다. 근데 이게 디퍼 계약도 그 셀러리 캡에 다 들어갑니다. 아, 들어가요? 네, 그 들어가요. 연평균으로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고. 자, 그리고 올해 과연 셀러리 캡 넘는 팀이 생길까요? 생길 가능성도 있죠. 있어요? 전 있다고 봐요. 아, 있습니까? 네, 근데 그 금액이 크진 않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평균 연봉이라면 올해 넘겼다면 내년도 넘길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또 새로운 선수를 영입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억짜리, 5년에 100억짜리 선수를 계약을 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셀러리 캡이 20억이 늘어나는 건데. 그렇지. 당연히 넘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만큼 저액 연봉이라든가 뭔가 그 셀러리 캡을 맞추기 위해서 야구를, 그러니까 뭔가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이제 그만둘 수밖에 없고. 정확히 나오네. 어중간한 선수는 방출이나 그렇죠. 연봉 하락 맞이하는 그럴 거 아니에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셀러리 캡 도입을 그 처음에 도입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게 돈을 많이 받는 슈퍼스타 특 A급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막 입단하고 2, 3년 저연차 선수, 저연봉을 받는 선수한테 분명히 피해가 되거든요. 이거는 이 셀러리 캡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SHK님, 예전보다 선수들의 일본 리그 진출이 줄어든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진출한 선수들이 별로 안 보이네. 결국에는 일본 진출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네. 일본에 있는 팀들이 한국 선수들을 안 땡기는 거죠. 반대로 그렇죠. 얘기하면. 우리 선수들이 외국 네. 선수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외국인 쿼터제잖아요. 일본도 일본에서 활약할 수 있는 외국인 선수가 네. 제가 알기로 몇몇 등록 4명 출장으로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한국 선수가 일본에 가게 되면 외국인 선수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럴 바에는 오히려 미국에서 조금 더 팀의 어떤 그 성적을 끌어서 올릴 수 있는 아무래도 미국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뭐 그런 선수들 영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국내에 있는 선수들도 포스팅으로 일본으로 진출 안 하고 거의 대부분 이제 미국을 바라봅니다. 미국 시장에 가니까.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크니까. 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가까운 나라지만 약간 텃세가 미국보다 아마 조금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 그래서 아마 많은 선수들이 포스팅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적인 요건은 일본 팀들이 한국 선수들을 잘 스카우트를 안 해요. 오퍼를 많이 안 보내는 네. 거죠. 오라고 얘기 그러겠죠?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안 가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야구에 올라온 댓글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LB 파크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움 입장에서 개꿀이네요. 그죠? 네. 한현희 선수 보내면서 이강준 선수 영입한 거. 야, 이강준 선수가 보상 선수로 데려왔죠? 네, 맞아요. 이거 1시간도
고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용단장이. 어. 네, 그러니까 이강준이 나오면 무조건 찍는다고 아마 사전 회의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강준 선수가 지금 상무에 합격한 상태인데 네. 상무가 선수를 두 번에 나눠서 입대를 받습니다. 네. 근데 이강준 선수가 이제 5월달에 입대를 해요. 그러면 올해 못 쓰고 내년까지는 이제 못 쓰는 거죠. 어. 네, 그런데도 이강준 선수를 지명했다는 거는 그냥 이강준 나오면 찍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이 이강준 선수가 그만큼 좀 잘하는 선수예요. 선악고 출신이거든요. 네, 볼이 굉장히 빠릅니다. 어. KT 위즈에서 트레이드가 됐죠. 어, 이제 와. 오윤석 선수하고 김준태 선수를 보내면서 네네네. 이강준 선수를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1군에서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키움에는 잠수함 투수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노문현이라든가 뭐 김동혁이라든가 이제 그런 선수로 대체를 하고 이강준이 이제 군 제대하면 요긴하게 쓰겠죠. 일단은 볼이 뭐 150이 넘으니까. 이강준도 사이드함이. 약간 이강준은 사이드라고 보기 어렵죠. 이강준은 언더라고 언더예요? 봐야죠. 예, 언더라고. 언더인데 150을 던진다니까. 야. 예, 근데 진짜 훌륭한 자원이긴 한데 제구가 좀 흔들리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상무에 가서 뭐 더 좋아져서 뭐 제대를 해서 팀에 합류하게 되면 한현희 보내고 이강준 들어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괜찮다. 키움에서는 예, 또 보상까지 받으니까. 오. 예, 괜찮은 지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아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한번 해도 돼요? 네. 생각해보니까. 하십시오. 찍고 넘어갑시다. 근데 제가 여기서 했던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요? 옐카에서 했던 얘기인데. 아, 그럼 너무- 옐카에서 이정우 선수 이야기하면서 네네. 포스팅을 얼마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7년에 1억 4천만 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엠팍에 예. 야구 전문가라는 사람이 요시다도 지금 5년에 9천만 불 받는데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정우 선수가 이제 그만큼 잘해서 돈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잖아요. 바람이지. 아니 우리- 그 이정우 선수가 과연 7년간 1억 4천만 불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받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죠. 네. 하지만 우리 이제 바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바람을 갖고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걸 모른다고. 그걸 모르네. 네가 전문가 맞냐? 저런 아이고. 장성호 얘기는 뭐 걸러들어야 된다. 이거 진짜 짚고 넘어가야 돼. 열받네. 참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러면 아니 우리 손흥민 선수가 예를 들어 축구를 얘기하면 득점왕 해가지고 진짜 한 1억 달러 막 엄청난 돈 받았으면 좋겠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연봉이 한 1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주급이 3억인가 막 우리 호날두만큼만 받았으면 좋겠네 이렇게 이런 음악회 정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바람이잖아. 1,200억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잖아. 네. 이런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취지잖아. 네.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걸 뭐 전문성이 떨어진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정우 선수 돈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그렇지. 아버지 같은 마음이죠, 사실. 그렇죠. 예. 삼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봤으니까. 그걸 그 전문가의 입에서 나올 얘기냐, 뭐 이렇게 그냥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메이저리가 나와서 장순아의 승수다. 직승의 성으로 증승을 나가는 승은 직다 들어갈게요. 승수다 들어가겠습니다. 장순아의 엠팍 승. 읽는 거 다 끝났습니까? 이 마지막에? 요거 많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하나 더 볼 수도 있고요. 일단 아, 그래? 승수다부터 오케이, 알겠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짜 준비는 합니까? 아이 그럼요. 전문직다? 제가 지금 연애 상담부터 이제 지금 머리 깨질 것 같아요. 자, 직문스탑은 이번 주 직문스탑은 똑같이 60초 가겠습니다. 미국의 명예전당. 명예전당에 대해서 간략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고요. 와, 잠깐만요. 네. 야, 내가 그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야, 이것도 좀 찔렀네 내가. 전국을 찔렀어. 이게 명예전당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명예전당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 대한민국은 명예전당이 왜 없는지까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요거 오늘 안 되겠습니다. 90초 드리겠습니다. 그 핸드폰에 있는데 하씨 자, 준비되셨으면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들어갑니다. 그게 어디서 사이에 조그만 도시에 있어요. 90초예요? 네, 그 도시에 있거든요. 그게 명예전당이 아마 1935년? 40년 요때쯤 아마 창설이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명예전당을 입회를 하려면 네. 그 은퇴하고 5년 이후에 명예전당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30명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75%를 넘어야지 가입이 됩니다. 근데 10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네. 그런데 몇 번 이상 그 득표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자동 탈락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데릭 지터라든가 마리아노 리베라 그리고 켄 그리피 주니어 이런 선수들은 아마 거의 만장일치로 들어갔어요. 네, 제가 만장일치로 들어간 선수가 있나? 마리아노 리베라였나? 마리아노 리베라인가 켄 그리피 주니어가 아마 만장일치 아니었으면 아마 한 표 정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거기 이제 가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뭐 그런 거로 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은퇴하고 5년 이후면 이제 5년 이후 된 선수들로 이렇게 추려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선수들이 이 패부 후보가 됩니다. 어. 후보가 되는데 거기서 이제 75%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명예전당에 가입이 되는 거고요. 들지 못하면 10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10번의 기회가 주어져서 만약에 75%를 못 넘긴다. 그러면 그냥 탈락이고요. 몇 년간 몇 %를 못 넘긴다. 그럼 바로 탈락입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땡. 야! 90초라 그랬죠. 네. 94초. 네. 아, 들어오긴 했는데, 좀 어렵네?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이거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다. 근데 지금 같은 얘기를 두 번 하셨습니다, 지금. 아니, 명예전당이 뭡니까? 명예전당이 뭐예요? 말 그대로 명예전당이죠. 야구를 잘했던, 그냥 기록을 굉장히 잘 냈던 이런 선수들을 이제 기리고, 예. 그래서 헌액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들어간다는 거죠. 명예전당 2패를 하는 거죠. 아, 예. 그렇게. 홀 오브 네임인가? 이게 아마 홀 오브 네임인가? 그리고 KBO, 그러니까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KBO. KBO의 이 명예전당이 이제 기장에서 이제 뭐 이게 추진한다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얼마 전에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조만간은 아니더라도 저는 그 KBO도 이 명예전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죠. 40년이 넘었기 때문에요. 누적 스탯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입회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쌓여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의 명예전당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또 반드시 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어렵다. 네. 질문 굉장히 어렵네요. 이거. 네. 야, 이거 약간 쾌감이 있네요. 네. 장승나가 웬만하면 줄줄줄 나오는데 명예전당은 약간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나날이 장승나의 연예인 상담소 주객이 전도됐는데 하지만 오늘도 좀 뜻깊은 야구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근데 오늘 대답을 하고 네. 뭔가 좀 속 시원하게 대답을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찝찝합니다. 지금. 이럴 때도 있죠. 네. 예,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라된다. 데코라!